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8월 마지막 일이네요. 오늘 좀 윈도우 드레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요. 네, 기관 투자자, 외국인 매매 동향이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윈도우 드레싱격, 그러니까 월말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비중을 가지고 있겠죠. 외국인들도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EI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주가가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선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 금리,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선은 그래도 맞추는 게 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좀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그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나가는, 쉽게 말하면 연기금도 그렇고, 방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 이제 뭐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익률을 좀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예, 정리하자. 그러니까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기금에서 계속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비중 조절 차원에서 외국인도 마찬가지 좀 손절매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이제 반대 매도에 시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장가 대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대출금에서 대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로 반대 매도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증권사에서 할 때는 기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 받아서 담보 비율이 뭐 140%다, 130%다, 120%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투자주를 이렇게 청약할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본인이 다른 쪽에서 뭐 집에서라든지 집담보대출이라든지 은행의 뭐 신용담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직원 회사에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부풀려져서 좀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기 위한 어떤 기사들이 아니었나, 코멘트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손절하는 것도 또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단편적으로 그냥 연기금이 이렇게 파니까 순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손절하고 이제 다 정리하는구나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와, 연기금이 카카오페이 상장 초반에 얼마나 샀습니까? 매일 샀죠. 이거 보십시오. 이 미친놈들이. 나 이거 국민연금 저도 내고 있지만, 이거 20만원에 30만원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24만원까지 사는데 지금 62,000원에 다 손절한다고? 저도 죽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이따위로 하나? 얘들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주시장도 안 좋고 해외 시장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이걸 정리하고 나서 영원히 안 사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꾸준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했을 때, 얘네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팝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분율을 보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우리 사주 카카오뱅크 가볼까요? 카카오뱅크는 국민연금인데 5% 가지고 있죠.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이렇게 5%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내가 지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더 사면 사든지 왜 파냐 이거죠. 더 사서 더 주가를 올리면 좋은데, 근데 실적으로 주가가 산다고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판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팔아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사도 매일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 블록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다시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 쪽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블록딜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도. 이 당시에 여기서 한 20만원에서 블록딜을 해서
한 18만, 16만, 17만 원에 테마색 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이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 주가가 이제 끝난 것처럼 매일같이 연일가 안 좋게 분위기가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사들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시장은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 세 주요 투자자들이 돈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더 가져가느냐. 그러면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있을 거고 더 수익이 나기 위한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들을 등을 쳐먹거나 빨대를 꼽는 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자기 돈이기 때문에 5%, 10%, 20% 빠지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근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너스 10%, 20%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 돈이 뭐 수백조 있습니다. 연기금 지금 그 외국인에서 지금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뭐 5조, 10조짜리 주가 1%, 2%, 10% 반토막 난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겠죠. 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 막 비중 한 1%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전체 뭐 펀드 규모가 3, 40조짜리면 뭐 한 2, 3천억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반토막 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LG화학 뭐 삼성 SDI로 100%, 200% 나가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뭐 20, 30% 지금 손실 중이다. 펀드 매들 안 잘립니다. 예.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더 밀어버리는 거죠. 왜? 더 밀어서 더 싸게 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공매도도 치고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4만원, 5만원, 6만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가총액 뭐 액기 해봤자 13조고 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쳐서 20조밖에 안 됩니다. 외국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구멍가게거든요. 정말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예, 왜 그러냐면 애플이나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게 시가총액 뭐 3천조 합치면 뭐 4천조, 5천조, 6천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2천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간의 싸움이고 전략의 싸움이다. 예, 회사의 문제도 아니다. 회사가 뭐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황, 그다음에 돈의 흐름, 유동성, 금리,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경제 동향 이런 걸 잘 분석하면 분명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의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술주거든요.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 10년 동안 계속 기술주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시장의 오묘한 어떤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딜레마고 어떤 모순이기도 하죠. 예. 지금까지 올랐던 게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롯데쇼핑. 예. 참 신기하죠. 롯데쇼핑이 주가가 6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원인데 문제는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10년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2011년부터 2022년 딱 11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롯데쇼핑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롯데백화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월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묘하게 사람들이 계속 일본 문제, 뭐 중국 사드 문제 계속 얘기하면서 오프라인이 이제 쿠팡이 가져가면서 캐파 문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계속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이 완전히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뭐 자녀분들한테 물려줘서라도 한번 보시켜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